세계연애 실화? 독일 편. 독일 남자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지금 장기적인 관계를 원해요. 당신도 같은 생각인가요? 첫 만남에서 잠깐, 이게 고백일까요? 아니면 계약서일까요? 처음엔 나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 한마디가 내 연애관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연애 시작. 프랑스 남자는 감정 표현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엔 결정을 피했죠. 일본 남자는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의 국제연애를 경험하고 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사람을 조금은 알 것 같다. 그런데 독일 남자를 만나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를 처음 만난 건 유럽 출장 중이었습니다. 베를린의 한 컨퍼런스에서였는데 그는 발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네트워킹 자리에서 우연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굉장히 직접적이었습니다. 질문도, 대답도, 의견도 돌려 말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건 독일 문화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방식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연락처를 교환하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베를린에 며칠 더 있을 예정인가요? 좋은 카페를 알고 있어요. 설레는 시작. 다음 날 그가 보낸 메시지에는 카페 이름, 주소, 영업시간, 그리고 가장 좋은 자리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웃겼습니다. 이게 데이트 신청인가, 일정 공유인가. 하지만 만나보니 달랐습니다. 그는 정말 좋은 대화 상대였습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었고, 의견이 다르면 솔직하게 말했고, 절대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만남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장기적인 관계를 원하고 있어요. 가볍게 만나는 건 서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첫 만남에서 이런 말을? 한국에서라면 너무 이르다고 느꼈을 겁니다. 프랑스 남자라면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고요. 근데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확해서 좋았습니다. 독일 연애 문화의 차이. 독일 연애 문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독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감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솔직합니다. 좋으면 좋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고 합니다. 눈치껏 알아주길 기대하지 않습니다. 둘째, 계획적입니다. 데이트도 계획이 있고 연애도 방향이 있습니다. 감정의 흐름에만 맡기지 않습니다. 셋째, 약속을 지킵니다. 시간 약속, 말 약속 모두 정확합니다. 어기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엔 이 모든 것이 너무 편했습니다. 연락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약속 장소에 그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그의 말은 진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네 번째, 갈등. 편한데 왜 허전할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편한데 왜 설레지 않을까? 안정적인데 왜 허전할까?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나 좋아해?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하지 않으면 이렇게 시간을 쓰지 않겠죠.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좋아해가 듣고 싶었습니다.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 듣고 싶었습니다. 또 한 번은 힘든 일이 있어서 털어놨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야. 첫 번째는 저는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이 필요했는데 그는 문제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상 못한 행동.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뒤집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파티 같은 건 당연히 없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게 없구나.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저녁에 그가 가방 하나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제가 몇 달 전에 지나가면서 한번 쳐다봤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책을 봤을 때 잠깐 멈췄던 거 기억해요? 그때부터 사두려고 했는데 오늘이 맞는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메모를 보고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이 사람도 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이구나. 깨달음. 그때 이해가 됐습니다. 독일식 사랑은 드라마가 없는 사랑입니다. 설레는 순간이 적은 대신 불안한 순간도 없습니다. 화려한 표현은 없지만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거짓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연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로맨틱함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독일식 연애가 편하지만 오래 못 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상대방이 먼저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를 싫어해서 떠난 게 아니라 계속 갈증이 났기 때문에 결국 멀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세 나라 남자를 경험했습니다. 프랑스 감정 표현은 풍부하지만 확신을 주지 않는다. 일본 말은 없지만 행동으로 매일 증명한다. 독일 논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지만 감정 표현이 적다. 세 사람 중 누가 가장 좋은 연인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필요한 사람에겐 독일이, 감성이 필요한 사람에겐 프랑스가, 배려가 필요한 사람에겐 일본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탈리아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처음 본 날 제 손에 키스를 했습니다. 길에서 아무렇지 않게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렸어요. 과장일까요? 아니면 진심일까요? 이탈리아 남자는 왜 그렇게 쉽게 사랑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 말은 얼마나 진심일까요? 다음 주 에피소드 영사 이탈리아 남자는 왜 모든 여자에게 특별하다고 할까?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더 빨리 만들게 해주는 힘이에요. 감사합니다.